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우리 한국 증시는 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 나스닥이 2% 넘게 올라서 오늘 좋은 흐름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날 이제 우리가 좀 따로 움직이면은 대체로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는 0.86 거의 1% 가까이 올랐는데요. 한국 코스피도 괜찮다가 약보합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 상해 종합이 이제 1.35%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 증시가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거는 오늘 미국 시장에 상장된 그 중국 종목들, 중국 관련주들이 좀 빠졌고, 그 다음에 중국 ETF, 중국 관련 ETF들이 이제 좀 하락을 했어요. 오늘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중국 관련주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중국주들은 지금 뭐 봉쇄 영향도 있고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좀 빠지니까 한국 증시가 좀 이제 중간에 눌렸고요. 또 IMF가 세계 경기의 후퇴를 예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오늘 어, 코스피의 이제 대형주 쪽의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상대적으로 그 이유는 수급이죠, 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좀 계속 팔고 있어요. 조 단위로 팔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수급이 개선되기 전에는 주가가 잘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이 잘 갔던 이유는 미국의 시총 상위주들의 그 실적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랐는데 한국 증시는 실적에 대한 사실 우려가 나오고 있는 지점이어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야 된다. 상당히 많은 종목이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 이제 컨센서스가 이 시장의 실적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 그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들의 최근 실적 전망치의 이제 어떤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분위기였다는 거. 그런데 또 이렇게 오늘 하루 흐름을 보면은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에 조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죠. 전 대체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 종목별로 이제 그리고 업종별로 조금씩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게임주 코스닥 디지털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또 뭐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은 그런 엔터주들이 장 초반에 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오늘 저도 이제 다시 또 YG 엔터 약간 더 샀는데요. 매수가보다 한 1,000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평단가하고 비교해 봐도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서는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어서 저점에 매수만 잘 하면 뭐 좀 걱정이 없는 그런 구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많이 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것저것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어, 어차피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오히려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어, 어제 매수했던 종목을 팔았다가 약간 다시 이제 매수해서 지금 아까 굉장히 갑자기 막 급등하면서 잘 가가지고 시간을까지도 아까 좋던데 제가 볼까요?
예,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업종의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좀 많이 빠졌다, 지나친 것 같다 싶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513종목이 올랐고 317종목이 빠져서 0.01% 하락했습니다. 약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피는 0.06% 올랐으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좀 괜찮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코스닥은 0.28% 빠졌네요. 679종목이 올랐고 661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150 종목 보면은 0.78%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대형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코스피는 기관만 매도했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속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달러 환율은 0.06% 하락, 국제유가는 5.17%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 강세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지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당초에 4.4%에서 3.6%로 대폭 낮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국내 기업의 실적 부담감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에 원화 강세 전환,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 전환, 기관의 매도세 축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약보합으로 마무리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미국의 나스닥 강세에 따른 상승 출발 이후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디지털 콘텐츠 관련주 중심의 매도세가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반면에 이제 로블록스는 좀 올랐고 넷플릭스는 좀 빠졌고,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들이 좀 복잡하게 움직였어요. 오늘도 종목들마다 좀 다른 흐름이 좀 나왔죠. 뭐 나중에 따로 이제 또 디지털 콘텐츠 한번 또 다루도록 하고요. 코스닥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미국의 증시 상승 영향으로 약보합 마감했다.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같은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가 대폭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소화되면서 지수가 약보합 마감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크게 빠졌고 원두 가격 상승으로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빨간색이 더 많죠. 어젯밤에 그 자동차 현대차를 추천을 좀 해드렸었는데 사실은 수급도 개선이 되고 뭐 보조지표들 보니까 좀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추천해드렸는데 현대차가 오늘 아침에 안 좋았다가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현대차가 좋을 때 기아가 더 잘 가는, 요즘에 계속 그런 상황. 삼성전자 반도체 좋을 때 SK하이닉스가 더 잘 가듯이 그런 느낌으로 움직였네요. 지금 보니까 삼바가 2.42, 셀트리온 0.62% 빠져서 바이오는 역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이버가 1%대 올랐고 카카오는 보합으로 마무리했고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대신에 코스닥은 천부, 어제 많이 빠졌던 천부가 0.25% 그냥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한 걸 빼고는 다 빠졌고요. 특히 펄어비스가 5%대, 지금 게임주들은 실적 부진 뭐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눌리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도 1.67%, 위메이드도 0.59%. 오히려 위메이드는 그나마 좀 괜찮았던, 이 정도면 선방했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였고요. 업종별로 보니까 코스피 종이목재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 모나리자 8.97%, 무림 PMP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7%대 상승했고요. 안 좋았던 업종, 건설업종이 1.6% 빠지면서 가장 안 좋았는데 대우건설 3%대, GS건설 2.37, 계룡건설 2.33, 삼부토건 2.26%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기타 제조업종이 1.45% 오르면서 제일 좋았는데요.
VC 13%대, WI 4%대, 블리츠웨이 3.27%, JST나 2.61% 올랐고요. 빠진 가장 안 좋았던 업종 디지털 콘텐츠랑 오락문화는 많이 줄였고요. 장막 후반에 디지털 콘텐츠 혼자 이제 2%대 하락을 했는데 드래곤플라이 6%대, 펄어비스 5%대, 넥슨 게임즈, 플리토 3%대.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데브시스터즈,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맥스,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 위메이드 등등이 쭉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일동홀딩스가 오늘도 19.77% 많이 올랐고요. 파미셀이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삼바와 일동제약이 2%대,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녹십자, 신풍제약 우선주 동화약품, 유한양행까지가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화일약품이 6% 가까이 올랐고요. 제노포커스가 4%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와 에드바이오텍이 7%대, 우진 BNG가 6%대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1,430억 원 늘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크게 늘었고 코스닥은 펄어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었고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HMM, 카카오뱅크, 네이버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펄어비스, 심텍, 천보, 스튜디오 드래곤, LNF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쿠크홀딩스, 넥센타이어,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뱅크, 한샘 순으로 높았고요. 코스닥은 HLB 생명과학, 시젠, KMW, 대주전자재료, 카페24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 보면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CT-P42의 글로벌 3상 환자 모집을 끝냈다 하고 셀트리온이 밝혔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리제네론이 개발한 그 블록버스터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요즘에 이제 황반변성이라든가 이런 좀 그 안과 질환 관련 질환 또 특히 이제 고령자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런 치료제 시장이 상당히 커요. 지금 아일리아만 하더라도 11조 5천억 원 글로벌 매출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 큰 그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약이 미국에서 내년 11월, 유럽에서 2025년 5월에 물질 특허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셀트리온이 CTP42의 상호포화에 나서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게임주들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뭐, 빠지는 건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인데, 게임주를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런 성장주들이 바이오와 게임주가 이제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성장주들이 불리해진 증시 환경,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는 바이오나 게임주들이 잘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뭐 정설이죠.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는 주요 게임 회사들의 실적이 안 좋다. 지금 크래프톤의 그 실적 컨센서스를 18% 줄이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고, 또 다음 장 넘겨보면은 역시 NC소프트도 시장 전망치보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메이드 중심으로 지금 P2E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막상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작년도 얘기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이 꺾였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들었는데요. 자, 네 번째 이유. 신작이 올해 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5월이나 이제 5월에서 한 6월 정도에는 여러 가지 신작들이 나올 예정인데 신작들이 나올 때가 게임즈에 투자해 볼 만한 시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지금 4월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5월, 6월에 신작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할지 지켜볼 문제이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 모든 것들보다도 주가가
지나치게 싸다고 평가를 하면 무조건 수급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모멘텀이 그 수급을 당겨줘야 되는데 그게 신작 발표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달에 그런 점에서 이제 위메이드라든가 이제 실적 발표할 때 그 각 기업들의 IR 자료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게임주들 신규 투자, 신작 계획, 출시 계획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 담는데 그거를 잘 봐야만 이 게임주들 간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달라지고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겁니다. 그런 걸 잘 이해하시고 투자하면 좋겠고요. 자, 수급을 보면 셀트리온은 오늘 주가 다시 16만 원 내주면서 외국인은 매수, 3일 연속 매수, 기관은 매도. 그러니까 기관 매도 때문에 16만 원이 깨진 거죠.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완전히 뭐 매수와 매도가 거의 첨예하게 부딪힌 하루였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도 외국인도 기관도. 거래량은 22만 주가 넘었는데 물론 많은 건 아니지만 22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됐는데 개인도 외국인도 기관도 뭐 크게 이렇게 매수 우위, 매도 우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제약은 개인만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뭐 약간 매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 계속해서 개인만 매수, 4일 연속 개인만 매수, 8만 5천 원도 깨졌고요.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또 오르지도 못하고 있는 오를 만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약간씩 조금씩 이렇게 빠져 내려가다가 어느새 10만 원대에서 9만 원대로 다시 8만 원대로 이제 8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동시호가에서 확 빠져가지고 이제 47만 5,100원까지 내려왔어요. 1,000 몇백 원이 동시호가에서 와르르 빠졌죠.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가 좋은 게 나왔는데 실적 전망치는 약간 컨센서스를 좀 내렸어요. 그런데 목표 주가는 크게 올리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빠진 게 어제 종가 48만 원 처음 찍었죠. 심지어 47만 원대 가지도 않고 바로 건너뛰어서 너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격도가 벌어졌어요. 그 이격도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의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좀 덜어내는 그런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47만 원 아래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저는 거의 또 이제 이렇게 좀 주가가 눌리고 나면 새로운 매수 그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뭐 불안해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은 외국인이 오늘 많이 샀지만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또 기타 금융 쪽에서 이제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좀 뺐어요. 팔았어요. 그래서 그 기타 법인 쪽에서 오늘 조금 팔았고요. 좀 많이 팔았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뭐 연기금이 사고 그래서 크게 포스코 케미칼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12만 6,500원까지 빠지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하실 수 있을 텐데 12만 5천원 정도를 바닥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겁니다. YG엔터도 외국인이 오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 좀 빠졌던 부분을 만회하면서 끝났는데 기관이 거세게 매도를 해서 연기금 빼고 거의 다 팔았죠. 그래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보합으로 마무리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33% 200원이 오른 61,4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도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위메이드 0.12% 100원이 빠진 84,400원. 에코프로비엠 0.04% 200원이 오른 47만 5,300원. 포스코케미칼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YG엔터테인먼트도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냥 이렇게 계속 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않고 계속 지금 올해 초 급락 이후에 그냥 하나, 둘, 셋, 3개월 넘게, 3개월 반 동안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지금 이평선이 쫙 밀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이면요. 이제 방향을 위든 아래든 잡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급락을 거듭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면 음,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면 5월 한 초중반 정도가 지나고 나면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가지고요.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가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봅니다. 제약도 비슷하죠. 뭐 헬스케어하고 제약은 지금 일단 이동평균선상에 5일선과 11선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크게 의미 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냥 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않고 너무 재미없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움은 이동평균선끼리의 이 간격이 좀 많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렇게 좁히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좁히는 게 빼면서 하락하면서 좁히는 게 아니라 간격을 그냥 횡보하면서 약간의 약보합? 오늘 5,000원 정도 얼마 빠졌죠? 오늘 4,900원, 4,500원 요 정도 빠졌는데 이게 뭐 크게 이렇게 어,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4,900원이라는 게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직도 5일선하고 닿지도 않았어요. 5일선 자리가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비움의 5일선이 46만 7,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5일선이 쫓아 올라오려면 좀 멀었고요. 내일 되면 한 46만 8천원대로 좀 올라오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이 더 막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나 에코프로비엠은 역시 이렇게 찔끔찔끔 이평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49만 원대 정도 올라가면 다시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어느새 다시 또 21선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오늘 뭐 저가가 12만 6천 원인데요. 지난번 12만 6천 원이 4월 14일도 그렇고 4월 13일도 그렇고 12만 5천 원, 6천 원, 7천 원 그 부분에서 저점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저점이 12만 6천 원 정도가 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와이젠터도 오늘 아래꼬리 길게 달고 어느새 241선 부근까지 빠졌다가 오늘 저가가 58,300원인데요. 241선이 57,400원이에요. 그러니까 241선 부근까지 빠지면 이제 반등을 할 거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58,000원대 한 뭐 중반 정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저도 이제 58,500원 무렵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결국은 평단가를 지금 58,000원대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뭐 약간의 수익 구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가격대가 뭐 와이젠터의 지금 뭐 정상적인 가격대라고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 65,000원 이상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일단은 비중을 좀 계속 빠질 때마다 좀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새 RSI 지표가 30포인트대로 빠졌습니다. 지금 RSI가 38.05예요. 야, 이거는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과매도 구간 비슷하게 좀 내려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1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종목들의 이제 실적 추정치, 이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그 추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셀트리온 보시면 1분기
실적 전망이 한 달 전에 5,400억 원. 근데 지금 이번에도 5,400억 원. 뭐 영업이익도 2,029억 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고요. 헬스케어는 한 달 전에 4,759억 원에서 4,200억 원대로 크게 빠졌어요. 그 매출액 추정치가. 영업이익은 676억 원에서 512억 원으로 점점점 줄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잘 가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메이드도 한 달 전에 매출액이 1295억 원, 석 달 전에는 1300억 원대였는데, 근데 매출액이 1285억 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달 전 314억 원에서 265억 원으로 한 50억 원 줄었죠. 석 달 전에는 무려 684억 원이었어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눌리니까 주가가 잘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치와 부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 더 좋죠. 근데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낮게 쇼크, 뭐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더 낮게 나오면 이 주가는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뭐 어제도 보여드리고 그랬지만 올해 그 실적 전망치 전체는 다 좋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 셀트들도 위메이드도 다 주가는 정상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보면은 매출액은 한 달 전보다 10억 원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한 5억 원이 줄었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석 달 전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한 700억 원이 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한 80억 원이 준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매출은 늘 것 같지만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1분기를 지나가게 되지 않나 하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한 달 전 5,296억 원에서 5,305억 원으로 한 9억 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한 4억 원이 줄었어요. 근데 석 달 전에는 5,300억 원대였죠. 5,345억 원이었는데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그 실적에 어떤 정체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YG엔터 보겠습니다. YG엔터는 한 달 전 매출액 예상치가 795억 원에서 826억 원으로 한 30억 원 정도가 늘었죠. 영업이익은 한 2억 원이 줄었습니다. 매출액은 좀 많이 늘었는데 석 달 전에 비하면은 석 달 전에 980억 원, 6개월 전엔 1,100억 원대였는데 점점점 줄고 있는 추세에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눌려가다가 지금 이제 바닥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매출액이 이제 다시 매출액 전망치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Y젠터도 역시 1분기가 지나면 좀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셀트들도 위메이드도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이나 Y젠터나 전부 다 1분기 실적을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라고 그거를 잘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의 예상치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고 판단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올해 1년 그러니까 4월 초부터 1월 1일부터 4월 중순까지 지금 현재 4월 20일까지 누적 순매수를 보면 개인만 지금 16조 원어치를 매수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거의 9조 원어치를 팔았고 기관은 거의 한 8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그 1월 이후에 지금 4월까지 계속 개인 매수만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 잘 가기가 어렵죠. 뭐 오늘과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매수를 했지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그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던 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급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주가가 뭐 반등하기가 의미 있게 반등하기가 전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1월 1일 이후에 누적 순매수가 개인이 4조 원대, 외국인이 2조 한 5천억 원, 기관이 1조 원 넘게 지금 매도를 계속 하고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 수급이 꼬여 있다. 근데 이제 코스피보다는 훨씬 수급이 그래도 좀 외국인 기관들이 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코스피 쪽으로 다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이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이번 주 계속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